다양한 결혼에 관련된 고민. 남자랑 꼭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돈 문제, 가족 문제, 너 얼마 벌어? 나 얼마 벌어? 이게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블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구도로 한번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필로우 토크라는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내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요 결혼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관혼상제 중에 하나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런 선택이다 보니까 뭐 20대 분들도 그렇고 30대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결혼에 관련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제 친구들 중에는 좀 빨리 결혼을 한 편에 속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후회하는 순간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궁금해하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번 영상은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함께 어떻게 결혼 상대를 이 남자다, 이 남자랑 꼭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는지 소소하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 영상의 핵심이기도 한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저는 결혼 생각이 그렇게 크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쭉 이제 20대 때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결혼이라는 선택지는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게 자신의 목표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사실 결혼은 어느 정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걸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허들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20대 후반부터 뭔가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회의 풍파와 뭐 이런 거를 겪어 나가니까 내 가족이 있다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확실한 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내 편, 이제 내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 요게 어찌 보면 인생의 성공을 뭐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성공이자 가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번 탁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나만의 것으로 생긴다면 그건 또 얼마나 큰 행복일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 이제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방,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제도적인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경험이었던 거고, 또 지금부터 얘기할 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결정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해 보는데요. 지금 남편이랑은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저희는 결혼 얘기를 좀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앞에서 말한 그런 제도적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비슷했어요. 남편은 27살, 저는 29살 때 같이 연애를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20대 후반쯤 접어드니까 둘이 이제 이대로 한 2년 정도 만나면 우리 둘이 결혼을 할 정년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서로 각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잘 만남을 유지한 이후부터는 양가에 뭐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결혼과 관련된 그런 스텝들을 한번 밟아 나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요런 이제 이 사람이다라고 결혼에 대해서 확신을 하려면 사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결혼에 대한 제도적인 가치관이 서로 비슷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면서 상대방이랑 결혼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대화를 좀 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결혼에 있어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런 감정, 그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가장 감정적인 거에 대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고,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생을 같이 살 나의 파트너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정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원래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랑 만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나 이 남자랑 결혼해도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배울 점이 많고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성숙하게 좀 더 나은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었고 그래서 결혼을 결정적으로 결심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얘기일 수 있는데 결혼을 어떻게 결심했어? 뭐 이런 영상들을 쭉 보면 뭐 한번 싸워봐라. 싸우는데 뭐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서로 갈등을 어떻게 푸는지 봐봐라. 뭐 이게 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고 좋은 일, 행복한 일, 안 좋은 일 뭐 다 겪으면서 앞으로 살 건데 진짜 밑바닥까지 보여주면서 다 드러내고 서로 막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일이 있던지 서로를 존중해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각자 서로가 이제 배려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결혼을 이제 앞두고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결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을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사랑이나 배려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결혼 준비하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은 없었어? 요런 얘기예요. 많이들 결혼 준비가 힘들다고 하고 이런저런 썰들 같은 것도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다가 파토난 커플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결혼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커플들은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 준비라는 그런 큰 장애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해본 사람이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게 하고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후회했던 순간들 어떤 게 있었을까 하면서 좀 자세하게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들으시면서 좀 정말 결혼은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결혼 전에 여러분 필수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서로가 공개하거나 얘기하기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긴 결혼 준비라는 약 1년간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체크를 미리 하시는 게 더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서로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각자가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그런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카페에 가셔서 첫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 우리 어디서 어떻게 살 거냐, 각자 월급 얼마냐,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얼마나 있느냐 이런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각자의 가족 문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집은 제사를 얼마나 지내고 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시댁이나 친정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해야 될 것이고 가족 모임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너가 참여해야 될 비율은 이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찬찬히 앉아서 대화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랑만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배우자도 사랑하지만 저는 배우자만큼 저 자신을 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혼 생각이 유지되려면은 내 자신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내 가치관과 그렇게 이제 동떨어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깎아먹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런 1년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돈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여러분 이제 필수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사전에 좀 있긴 했지만 엄청 디테일하게
막 각 잡고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거를, 미리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거를 결혼 준비하면서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탁탁탁탁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전에 이런 얘기를 대화로 차분하게 하시다 보면은 후회를 조금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회 중 하나였던 게 결혼식 준비. 이게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사실 직업 자체가 좀 프리랜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이 정도는 내가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만만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결혼식 준비를 너무 내가 만만히 봤나 보다 좀 후회를 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웨딩드레스, 스드메, 뭐 신혼여행,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준비할 게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웨딩 플래너라는 직함을 단 분들이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니까, 이 웨딩 플래너가 뭐예요? 나 웨딩을 플래닝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랑 계약하면 이거 자동으로 팍팍팍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웨딩 플래너 분들은 스드메 요 3가지만 콕 집어서 이렇게 딱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100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35%? 40%만 좀 전문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다 보고 웨딩 플래너 분들이랑 다 다니고 보고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걸 또 전적으로 웨딩 플래너 분들만 온전히서 이걸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결혼 준비 당사자들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빡세요, 여러분.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큰 행사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면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 가족 이렇게 다 이제 얽혀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규모의 그런 차이가 양가나 아니면은 나와 배우자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간략한 팁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초반에 여러분들이 결혼식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 확실하게 예산 그리고 우선순위를 2가지를 확실하게 잡아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은 예산이 계속 커지거든요. 이게 한계점을 두지 않으면 예산을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계속 막 추가금 파티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더 하고 싶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예산 리밋을 딱 걸어두시는 거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그 2번째로는 결혼식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좋은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누구는 예식장에 투자를 할 거고, 누구는 스드메에 투자를 할 거고, 아니면은 뭐 혼수에 투자를 할 거고, 뭐 이렇게 좀 각양각색으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2분이 같이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앉아서 우리는 결혼식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이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분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해두시면 후회할 일이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과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어요.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집안 분위기마다 이제 2사람의 결혼이니 2사람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가족과 가족의 행사인데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의견 피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족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의견이랑 우리 의견이랑 좀 다르게 될 경우 어떻게 할지, 그런 대화 방법 같은 것도 따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물론 뭐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이게 결혼 준비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설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의견을 반드시 굽혀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포기하고 누구는 이거를 취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뭐 강경하게 나가기, 아니면 뭐 이때는 이걸 포기한 대신 요거를 취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설득의 어조로 나갈지, 이런 여러 다양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바로 신혼집 준비.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게 또 대한민국 부동산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세할 거야, 월세할 거야, 매매할 거야. 요 세 가지 선택 중에서도 고민이 많고 가전 가구 구입, 뭐 가전도 이제 사실 혼수니까 새 거를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새로 자취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싱글 침대 쓰시잖아요. 근데 뭐 싱글 침대를 혼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침대도 새로 사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식탁이며 조명이며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생활비 배분 살면서 또 생활비를 또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경제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이제 어디서 이제 각출해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후회했던 포인트는 이게 저는 자취를 제가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그 각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새로 이제 집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둘 다 좀 로망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생기고 우리 공간 생기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기자기 뽀짝뽀짝하게 해서 꾸미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빡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약간 현타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저처럼 그러시지 마시고 신혼집 예산을 빨리 현실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부동산도 돌다 보면 이게 이런 집에서 내가 이 가격 주고 이게 산다? 그럼 이 돈이면은 좀 더 보태서 무리해서라도 대출금을 더 받던지 아니면은 뭐 생활비를 좀 줄인다고 생각을 하던지 해서 뭐 월세를 살든 뭐 전세를 좀 올리든 해서 좀 더 나은 컨디션에서 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예산을 확실하게 정해두시고 거기서 좀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부동산을 보시러 다니시면서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분위기를 많이 보게 돼요. 신혼집이다 보니까 신축 너무 좋잖아요. 또 신축 보면 가면은 사실 할 것도 별로 없어. 인테리어도 뭐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여기다가 식탁 하나 놓고 침대 하나만 놓으면은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살고 싶어지는데 근데 이게 생활 편의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 편의점이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이런 생활 편의성이 그 안에 집 분위기보다 살면은 훨씬 그게 더 중요합니다. 생활 편의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 보러 다니실 때 요즘에 뭐 신혼부부들 집 보러 가면서 이제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이렇게 신혼집 보러 다니실 때는 그때도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실하게 정해서 가시는 게 좀 갈등 상황을 줄이고 후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역할 분배에 대해서도 남편이 되실 분이랑 같이 한번 쫙 이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생활비는 저희는 공동경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자가 버는 거를 한 번에 모아서 거기서 생활비 예산 분배해서 쓰고 뭐 경조사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얼마를 버는지 오픈을 확 하고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성격상 둘 다 뭐 이렇게 엄청 꼼꼼하게 챙기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결혼을 한 이상 둘이 같이 한 배를 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돈 모을 거면 같이 모으고 투자를 할 거면 같이 상의해서 하고 약간 이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거고 또 뭐 제 친구들 사는 거 보면은 각자 버는 거는 뭐 오픈을 하던지 아니면 비밀로 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외식비는 네가 내 아니면은 생활비는 내가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고 각 커플마다 어떤 게 이제 맞는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또 상의를 해보시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저희는 이미 그걸 거쳐왔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데 또 이게 처음에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동안은 저희가 연인 사이였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였다 보니까 뭐 너 얼마 벌어? 나 얼마 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번 얘기하니까 또 쑥쑥 나와요.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뭐 어쩔 거야. 내가 얼마 버는데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원하게 오픈을 하시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서로한테 투명하고 또 갈등과 불화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소통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이런 좀 껄끄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얘기인데 결혼식은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할 게 아주 그냥 더블, 트리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이 물론 생길 수 있고요.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모든 상황을 알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좋은 일인 만큼 우리처럼 되게 좋게 행복하게 결혼식이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갈등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제일 흔하게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양가 상견례 자리 정도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가족 분위기가 좀 다르다든지 이러면 상견례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전에 엄청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그거는 여기 이제 카드로 걸어둘 테니까 한 번씩 양가 상견례 전이실 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들마다 되게 스타일이 다르고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좀 사전에 캐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조율을 해나가려고 하시면 사실 부모님도 좋고 저희도 좋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누구 하나 이제 서운한 마음 없이 치러지는 결혼식이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체크를 해두려고 부모님들이랑도 좀 대화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은 어떤 하객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실 건지 또 이제 혼수나 가정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은지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는데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기 전에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화로 잘 해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결혼을 어떻게 결심을 했고 또 후회되는 순간들과 후회를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갈등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약간의 소소한 꿀팁들을 전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써놓은 거에 반도 못했어요. 지금 너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좀 끊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편에서는 결혼 정년기인 친구들이 흔히 하는 고민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제가 쫙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엄청 많아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음 편에 여러분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이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고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어서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 보시면 거기다가 사연을 이제 달 수 있는 구글 폼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하실 때 언제든 고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읽어보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또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